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산사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기 경보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가 내려져 있는 광주 전남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담양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나 주택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담양군 담양읍의 한 야산입니다. 토사가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야산 경사면에 검은 비닐이 덮여 있지만 틈 사이로 집중호우의 상처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새벽 동안 내린 비의 영향으로 흙더미가 주택을 덮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토사물이 그대로 창고를 덮쳤습니다. 그 충격에 창고가 옆으로 휘면서 이렇게 문조차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는데 천둥 소리가 난 것처럼 소리 때문에 밖에 나가 보니까 토사랑 석축이랑 그 창고를 밀고 돌아가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양군과 소방당국은 주민 25명을 마을회관으로 대피시켰는데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오시라고. 그래서 뭔 저기지도 모르고 잠자고 그냥 나와서 보기 그냥 마당에 그냥 저기 오고 바깥에 나온 게 119 차가 있고 그냥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여기 와서 대피해갖고 있었죠. 많은 비로 인한 이상 신호는 광주 전남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화순의 동복터널에서도 땅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계측기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 혹시 모를 산사태 피해를 막고자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이미 3년 전에도 산사태가 났던 터라 전문가들은 추가 붕괴가 일어나진 않을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이상이 없었는 것 같은데 사면을 직접 확인해서 올라가 보니까 동공이 발생됐고요. 이제 산사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우려를 가지고 3주 동안 거센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 광주 전남 22개 시군엔 산사태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 수준이 발령됐습니다. 이미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산의 비탈면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각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계속 비가 오는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이 상황이. 저희가 이제 정밀 안전 점검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모레까지도 100에서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돼 이미 허약해진 집안에서 추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도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토사가 요양원을 덮쳐 환자와 의료진이 긴급 대피했고 마을이 물에 잠기고 곳곳의 도로도 침수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시뻘건 토사가 요양원 바로 앞까지 휩쓸려 내려왔습니다. 철제 난간은 끊기고 주차장에 있던 컨테이너도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요양원 뒷산에서 토사가 쏟아지는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요양원 환자와 의료진 등 60여 명이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하고 토사가 좀 내려온 것 같습니다. 해안가 벼락난간에 시내버스가 매달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5분쯤 운전기사와 승객 등 4명이 탑승한 시내버스가 바닥에 깔린 토사에 미끄러져 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버스 유리창을 깨고 탑승자들을 구조했습니다. 이틀 동안 260mm 이상 물폭탄이 쏟아진 여수 돌산에서는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고 도로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통제하고 한 30분 이내에 갑자기 굉음 소리가 나더니 이제 무너진 거죠. 만약에 그때 양방향 안 맞고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다면 이제 큰 사고가 날 뻔한. 집중호우로 저수율이 높아진 순천 주암댐은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광주 전남 최대 상수원인 주암댐은 초당 500톤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댐 방류량이 늘면서 저지대 농경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에 안 잠기고 정상적으로 큰 거하고 물에 잠겼다 2번, 3번 물에 잠기다 보면은 이게 세균이 안 달라질 수가 없죠.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 14일부터 200여 건 호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모레까지 400mm 이상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농성 지하차도 앞 교통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이 남성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붕괴 위험이 있는 목포의 5층짜리 건물에 대해 긴급 안전조치에 이어 추가로 보강 파이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건물 철거 계획을 마련하지 못해 위험은 여전합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건물 내 주기둥 일부가 파손된 목포의 한 5층짜리 건물입니다. 사고 직후 주기둥 옆에는 보강 파이프 50개가 긴급 설치됐습니다. 붕괴 위험을 더욱 낮추기 위해 이번 주 안에 30개가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건물 주위에 안전 펜스도 설치됩니다. 지금 건물에 지금 접근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높이 2.4m로 해서 지금 건물 주변을 다 지금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건물은 매우 위태로워 보입니다. 건물 외벽 곳곳이 뜯겨져 나갔고 균열도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갈라진 건물 외벽 틈새로 전날 내려 고인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에 건물 주기둥 일부가 파손됐을 뿐 오래전부터 불안했던 위험한 건물이었다고 말합니다. 장마 때나 태풍 때나 보면 벽에서 들어가 한시쯤 외벽 자체 저런데 저렇게 물이 새잖아요 지금. 근데 아마 예고된 것 같아요. 갈등에 불 떨어지고 나서 이러는 건 좀 아니다 싶어. 안녕하게 생각하다 우리나라 큰 사고 나잖아요. 목포시는 해당 건물에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철거 계획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들 가운데 일부가 수억 원에 달하는 철거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 붕괴를 막기 위해 긴급 안전조치가 취해지기는 했지만 언제 철거가 이뤄질지 몰라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화정 아이파크 본격 해체를 앞두고 시공사의 부분 철거 계획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에 따르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상가와 근린생활 시설이 들어서는 1층에서 3층을 철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입주 예정자들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계획 변경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사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며 2주 안으로 계획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이웃이 불법으로 쌓은 옹벽 때문에 10년 가까이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이 광주 MBC에 제보를 해왔습니다. 민원을 넣은 지 2년이 다 되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건데요. 계속되는 폭우로 옹벽이 무너질까 주민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벽을 만든 사람도 행정기관인 북구청도 주민 안전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광주 MBC가 선보이는 고발 뉴스 취재가 시작되자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북구의 한 주택입니다. 집 바로 옆에 높이 약 3m, 길이 약 40m의 불법 콘크리트 옹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옹벽은 한 대형교회 목사가 자신이 가진 땅을 밭으로 일구기 위해 흙을 쌓은 뒤 이 흙을 받치도록 만들었는데 지어진 지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흙이 물에 머금지 않도록 옹벽 곳곳에 구멍을 뚫어 놓았고 그렇다 보니 비가 올 때마다 애꿎은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벽에서 나온 물이 마당으로 흘러들면서 집 전체가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다. 벽 위로 가봤습니다. 흙은 이미 물을 잔뜩 머금고 있는 상태라 자칫 안전사고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비 오면은 여놈이 혹시라도 무너질까봐 잠을 못 잔단 말이야. 아니 난리가 아니죠. 마당이장 뭐 뇌물처럼 막 내려가 버리니까. 옹벽을 쌓은 교회 목사는 이 옹벽을 만들 당시 주민 동의를 받았다고 말하며 옹벽으로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지는 몰랐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이라는 사실을 2년 전부터는 알고 있었다며 그때부터 북구청 지시에 따르고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만 뭐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는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고 해당 옹벽은 불법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옹벽을 강제로 철거할 경우 재산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어 만든 이가 스스로 철거하도록 시정 명령 통지와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민원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광주 북구는 취재가 시작되자 옹벽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익적인 유해가 있을 경우에 이제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공익적인 유해가 있는지 한번 검토는 한번 해봐야 같습니다. 기록적인 장맛비 때문에 집안이 약해져서 언제든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 사고가 나야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서 벗어나 법에 맞춰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는 없었던 것인지 주민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자동차 소재 부품 장비 분야는 세계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릴 만큼 필수적인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 정부가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반도체와 소부장을 특화해 육성할 지역을 오는 목요일인 7월 20일 발표하는데요. 우리 지역이 선정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0일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사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도전장을 내민 분야는 시스템 반도체. 주 무대는 광주와 전남 장성군에 걸쳐 조성된 첨단 3지구입니다. 이 중에서도 우수한 기술력과 실증 인프라 등을 고루 갖춰야 하는 후공정, 이른바 패키징 산업 육성 최적지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와 전남이 반도체 공동연구소 사업에 선정된 것도 패키징 성장기지 지정 당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강력 협력 사업으로 시도 상생 사업으로 추진하고 성장 잠재력이나 경쟁력이 어떤 특화단지보다 더 높다. 이날 정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결과를 내놓을 예정인데 바로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입니다. 국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허가 절차와 기반시설 조성, 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부 지원이 뒤따릅니다. 광주시는 국내 최대의 완성차 생산기지를 내세워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 2개의 완성차 공장이 있는 국내 유일한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며 당위성을 역설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앵커 기업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주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다만 전문 인력과 관련 기술, 선도 기업 등이 수도권에 쏠려 있는 점은 가장 높은 장벽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방 소멸과 경제적 기반 열세라는 지역의 한계를 극복할 2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한 마리라도 손에 쥘지, 아니면 모두 놓칠지 이번 주 공모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7개월의 대장정이 누적 관람객 540만 명에 육박하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난 4월 개막 당시 150만 송이의 튤립을 선보이며 신의 한 수라고 할 만큼 인기를 끌었던 경관정원이 이번에는 175만 송이의 여름꽃으로 박람회 후반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에 개막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지난 주말 석 달 보름 정확하게 절반을 넘겼습니다. 누적 관람객 수는 538만 9천여 명으로 이미 목표 대비 67%를 넘어섰습니다. 오천 그린광장, 그린 아일랜드와 함께 개막 당시 가장 인기를 끌었던 26헥타르의 광활한 경관정원은 150만 송이의 화사한 튤립과 유채, 비올라, 리나리아 등 봄꽃의 향연으로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택지 개발을 앞둔 유휴지를 활용해 100여 년 전 동촌의 구비진 형태와 순천만 객골을 형상화하면서 2달 반 만에 43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박람회 시작을 봄꽃이 만발한 경관정원이 열었다면 남은 절반의 박람회도 여름꽃으로 세 단장을 마친 경관정원에서 시작됩니다. 봄철에 저희들이 연출했던 튤립은 굉장히 꽃도 컸고 화려했던 그런 색감이었다면 여름, 가을 꽃은 좀 더 은은하지만 사람들한테 포근하고 편안한 이미지를 줄 수 있게끔 11종의 그 색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순천시는 봄철 경관정원에 심었던 튤립 9군을 시민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버들마편초와 천일홍, 칸나 등 11가지 여름꽃과 함께 코스모스까지 175만 송이의 꽃 식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동천과 순천만 형상에 미래 8m가 공존하는 컨셉이 더해졌고 여름 우기를 대비한 서양 정원식 배열도 돋보입니다. 경관정원에 들어간 예산은 총 59억 원. 이 예산의 대부분은 필요한 꽃을 지역 화훼농가에 100% 계약 재배하고 주민들에게 인건비를 주고 꽃을 심는 데 쓰였습니다. 이제 여름꽃, 가을꽃을 준비해 가면서 여름철 재해 대책까지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렸을 거에 대비해서 그 형태 자체를 기하학적인 배치를 해서 비가 많이 오더라도 바로 시민들께서 관람할 수 있게끔. 이번 박람회의 다양한 콘텐츠 가운데 전무후무한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경관정원. 신의 한 수와도 같은 경관정원의 여름꽃은 이번 주말부터 절정의 꽃대거를 선보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로 추정되는 영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쯤 북구 삼각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로 추정되는 남자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기의 친모로 확인된 30대 여성은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 6층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숨진 아기의 사인을 밝히고 다른 가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광주 지역의 종교인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광주 종교인 평화회의와 시민사회는 오늘 광주 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간의 탐욕과 무지로 인해 생겨난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무리하게 방류를 밀어붙인다면 반생명적 국가 낙인은 물론 세계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거라며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일본의 해양 투기 계획을 멈출 방법을 찾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